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무척 많이 더우시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재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 비만 잡고 질병 극복 경희 한슬림이라는 주제로 한 10여 차례 강의를 이 랜선 교육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한슬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예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한방슬림 이런 네. 의미로 한슬림이라는 걸 주제를 했고,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건강법에 대해서 네. 좀 한번 한 4회 정도 걸쳐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네, 특히 여름에 지치기도 쉬운데 오늘 이렇게 건강법을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교수님께서 이 노비만, 노질병이라는 네. 노비노 건강법을 창실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 아주 도움을 주고 네. 계신데요. 오늘은 이 노비노 건강법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난 왜 잘 먹어야 살 빠지고 넌 왜 잘 자야 살 빠지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시거나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 노비노 건강법,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건강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이재동 학장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우리 노비노 건강법이라고 얘기를 좀 네. 말씀을 어떤 해주셨는데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우선 이름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노비노라는 게 앞에 이제 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No. 네, 노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이 담배를 끊는 걸 노담이라는 얘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지금 건강에 관심사가 비만이고, 그 다음 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화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비만, 그리고 노노화, 이 노화와 비만과 노화 이 두 가지를 좀 잡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알려드린 건강법을 하면 환자분들의 반응이, 교수님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와서 교수님 저 이뻐졌다 그래요, 뭐 또 너 젊어졌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오히려 이게 노비노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잘 먹어야 살 빠지고 잘 자야 살 빠지는가, 너는 왜 잘 자야 살 빠지고 나는 왜 잘 먹어야 살 빠지느냐. 그냥 얼핏 보면 잘 먹고 잘 자면 살이 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드릴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을 빼거나 건강, 예를 들어 살을 뺀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부분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네. 6개월이나 1년 후는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이제 쭉 잘 들어보시면, 네. 사실은 이 사람은 잘 먹어야 살 빠지겠구나, 또 이 사람은 잘 자야지 살이 빠지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오늘 교육, 우리 강의 성공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군요. 잘 먹으면 살 찌는 사람도 있겠군요. 그렇죠. 체질에 따라 당연하죠. 예, 다르겠죠.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잘 먹으면 살 빠지고, 잘 자면은, 너무 자면 붓고 순환이 안 되면서 살이 찌잖아요. 그렇지만 잘 먹어야 살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잘 자야지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른 관리법이 필요하다. 이 노비노 건강법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이 비만 관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본인 체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건강법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여름철을 아주 무탈하게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을 네. 뵐 때마다 항상 더 젊어지시는 것 아유, 같은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노비너 건강법을 잘 실천하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저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유, 왜냐하면 네. 한 30년 이상 많은 환자를 보면서 네. 또 뭐 이 노비노 건강법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자님께 제가 창시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동의보감이라든지 사상의학, 체질의학이나 이런 네. 모든 한의 서적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가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라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가 이제 마련한 이 건강법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네.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질문이 왔는데요. 하나 받아보고 할까요? 네, 예,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좀 교수님 읽어주시죠. 많이 먹고 자면 살찌는 일반인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며 나는 또 잠은 어떤 식으로 자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당연히 많이 먹고 많이 잘 자면 살찌는 분들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용미초라는 분 답변해 주셨겠고요. 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강의를 네. 본격적으로 들어볼 네. 텐데요. 네. 우리 몸이 아프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네. 전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사실 어디가 아프면,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내 지금 아픈 상태가 어떤지 검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데, 실은 이 병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 코로나 같은 감염, 전염성 질환, 그런 질환이 아니면 대부분은 내 몸에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내 몸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질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이제 건강한 상황에서 우리 가정주분들 팔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 하면서 어깨를 좀 무리하게 서서 인대가 상처를 받거나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몸의 상태가 정상적이면 뭐 우리 병원에 한방병원에서 침을 좀 맞는다든지 물리치료를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사실은 기로도 한 달 내로 다 회복이 돼야 돼요. 네. 또 뭐 양방에서 소염 진통제를 먹든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6개월, 1년 뭐 사실은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오랫동안 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몸에서 어떤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금 환경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내 몸의 환경이 안 됐다. 그렇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무슨 환경이 안 됐냐.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몸의 네.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몸의 예, 에너지. 예. 네. 그 말씀대로 이제 몸의 에너지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몸의 에너지가 뭘 그러면 몸의 에너지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몸의 에너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일종의 힘이라고 그렇죠. 표현할까요? 힘이라고 보셔도 되죠. 네. 예,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기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하면 당신은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혈이라는 에너지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혈액도 이 에너지에 작용을 하고요. 신경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작용을 하고, 네. 또 임파액도 작용을 하고, 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전기도 있어요. 전기적인 자극도 있고, 또 자기적인.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확인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침을 놓는다는 거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제 침을 놔보니까, 네. 침을 놔보니까 이제 침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수만 편, 수십만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침에 대한 효능을 얘기를 하는 이 학자들이 혈액의 변화가 있고, 신경이 변화가 있고, 호르몬, 임파, 전기, 자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침의 작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침은 에너지를 조절하는 건데 그 에너지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괄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이장배 씨인데요. 저는 살이 안 쪄서 걱정입니다. 네. 예. 단맛이 있어서 뭐든지 잘 먹고 소화도 네. 잘 되고 변도 아주 잘 봅니다. 네. 다만 조금 예, 예민해서 그렇죠. 예. 잠을 잘 못 잔다는 못 얘기겠죠. 잔다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장배님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네. 이거 내 얘기구나 이 얘기를 이제 하실 그럼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죠. 네. 그러면 예. 우리 몸의 이제 에너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생성, 순환, 균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너지가. 네. 근데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실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들어오는 게 음식, 그렇죠. 또 공기, 그렇죠. 또 호흡도 그렇죠. 이제 역할을 하죠. 네. 그걸 이제 에너지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는 누구나 거의 같은 환경에서 살잖아요. 아, 네. 그렇지만 음식은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일단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작용을 하냐면 소화기능이 작용을 하죠. 그렇죠. 제일 예, 그렇죠. 먼저. 상식적으로 네, 네, 네. 쉽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예. 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 몸의 각 구석구석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환시키면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순환시키면서 공급을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일상의 움직임과 또 운동과 그리고 이제 이 오장육부 중에는 순환기, 심장과 폐의 이 역할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네.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인체 각 머리끝부터 머리카락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공급을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정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잘 순환이 돼야 되고 네. 예. 뭐 머리카락이든 뭐 발바닥이든 우리가 전체 뭐 각 기관 세포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생성하고 공급하는 게 일정한 패턴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네. 리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리듬이라는 건 이제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 균형 조절. 이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잘 맞추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자연의 리듬에 맞추면 우리 에너지가 밸런스를 찾는 거예요. 아주 예. 알기 쉽게 예. 건강의 그 흐름도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의 장부와 6개의 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11개가 우리 몸속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심플하게 나눠보면 우리가 가운데 복부 이 가운데가 소화기예요. 소화기는 위나 비위 같은 소화기능이 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상초 위쪽은 순환기능 그리고 아래쪽은 비뇨생식 기능이에요. 우리가 자궁이라든지 전립선 네. 아래 그 세 가지가 사실은 기능의 거의 전부입니다. 오장육부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데는 소화기가 작용을 하고 네. 또 보내주는 데는 순환기가 작용을 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데는 이 비뇨생식기가 작용을 하거든요. 호르몬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한의학이라는 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예. 근데 이 에너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마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잘 먹어야 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잘 자야 살 빠지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왜 사람마다 다르냐?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라는 오장육부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네. 예, 사람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평소에 손발 차면서 소화 안 돼가지고 늘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들어가지고 꼭 뭐 연례 행사 같이 치르고 나가는 그렇죠. 사람이 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까 이장배님인가요? 그분 같이 네. 먹어도 살도 안 찌는 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적인 건데요.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는 한 20% 정도가 이제 15% 내지 20%예요. 얼마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더 드릴 텐데 네. 사실 20%도 안 돼요. 15%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뭘 먹느냐? 음식. 예, 에너지 생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밀가루,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에 안 좋다 그래 이렇게 해서 뭐 채소나 단백질 위주로 먹는 사람도 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현대인들 또 데스크 잡 많이 하잖아요. 네. 책상에서. 네. 움직이지 않잖아요. 에너지 순환이 될 수가 없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도 요즘 워낙 이게 밤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은 이 에너지, 아까 얘기하는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라 리듬에 이게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한의사 초기 때만 해도 강의를 많이 듣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내 몸에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 오랜 임상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심플한 거야.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장배 예. 씨는 잠을 잘 못 자서 살이 안 찌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잠이 잘 안 와요.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렇죠. 하셨나요? 깊은 잠을 몸의 에너지 자체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찌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요. 알려드려야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뒤에 얘기를 쭉 할 내용인데, 어떨까요? 예, 좀 일단은 기다릴까요? 기다리시면 네. 제가 한 4번 정도의 강의를 할 텐데요. 네. 예, 이제 그래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라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예,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네. 이게 그러면 강의의 어떤 흐름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장배 씨는 네. 교수님께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해주시니까 이 방송 네. 꼭 들으셔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교수님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자, 아까 에너지 균형에서는 자연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이 전기불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냐면, 해가 뜨면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했어요. 네. 그리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가 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건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 이제 해가 뜨면 이 자연의 에너지는 위로 상승해요. 상승하면서 모든 만물과 생물체가 활동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에너지가 하강하면서 모든 어떤 생물체는 안정기에 들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수만 그렇죠.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네. 우리 몸에 이미 유전자로 사실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 몸에 피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쉽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되면 우리가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오후 서너 시 이후로는 이제 다운을 시키는 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네. 내 몸을 실는 거고 리듬을 타는 거야. 예. 그게 이제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잠을 자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잠과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상사한테 뭐 야단을 맞든지 하면 어떻죠? 기분이 나쁘죠. 기분도 나쁘면서 기가 흐르지 않고 딱 긴장이 되죠. 네. 에너지 흐르지를 않잖아요. 긴장이 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열이 확 오르죠. 아래로.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는 에너지가 막힌다,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긴장을 하게 되면 흐르지 않는 거고, 화가 난다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에너지가 위로 확 치받치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그 역행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위로 막 치받치면서 네.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을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나름대로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사실은 건강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50% 이상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음식과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수면이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그게 되면 그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이제 수면이라는 게 많이 자는 게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네. 많이 잔다고 리듬을 타는 게 아니에요. 자는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만의 자연의 에너지 흐름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때 되면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또 안 움직이면 몸이 찌부덩해서 움직여야 되고.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그 되네요.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이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맞게 일상의 운동과 움직임을 해야 되고요.
또 내 몸에 맞게 수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제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운동과 수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졌을 때는 지금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운동은 어떤 걸 하고 또 수면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순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이런 걸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먼저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께서 지금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 이 노비노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면 경희의료원이나 또는 랜선 건강교실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그곳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쭉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보는 법인데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야지 내 몸에 맞게 그렇죠. 생활을 어떻게 먹고 하든지.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 내 몸의 이제 에너지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사실은 한의원에 가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걸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보고 어떤 한의사 선생님들 걸어 들어오는 거 보고 한두 마디 물어보고 나의 문제점을 그냥 고구마 줄기 끌어내듯이 줄줄 끌어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그건 이제-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딱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아는 거거든. 아, 에너지 상태를 보이는군요. 네, 에너지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망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물을 문, 들을 문, 묻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맥으로서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느냐? 첫째,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어느 정도 보면, 네. 내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증상이 있잖아요. 네. 증상을 보면 내 몸 상태가,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성격입니다. 내 평소의 성격. 네. 성격을 보면 뭐 급하다, 느리다, 그렇죠.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성격이요? 현재의 네. 내 에너지 상태의 어떤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체형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제일 체형이,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몸의 형태가 달라져요. 에너지에 따라 그렇죠. 상태가 달라지요. 예, 그게 이제 지속적인 문제점이나 균형이 깨어진 그 상황으로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의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체형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제가 네, 들어볼까요? 사람이 마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보니까 말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 측면에서 두 가지잖아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소모가 많거나. 아, 네. 그죠? 말랐다면. 그렇죠. 말랐다면, 보통보다는, 일반적으로 말랐다면, 네.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소모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되면, 생성은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죠? 소화기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음식을 안 먹거나.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지만 알아보면 네. 그 사람이 에너지 생성의 문제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잘 먹어요. 뭐 이때 제 시간에 못 먹으면 이장배 씨 같은. 예, 거. 흙이 지고 막 배고프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잠의 문제죠. 우리가 잠을 자야지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게 네. 되는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잠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예. 그 증상에 따라 그렇게 체크가 되겠고요. 그렇죠. 평상시 예. 거울에 대한 예. 내 체형, 예, 또 그런 평소 성격. 성격도 중요하네요. 네, 이제 한번 볼게요. 아, 이제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생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죠.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렇죠. 늘 피곤하죠. 네. 예, 그리고 피곤하면서 손발이 찬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순환이요. 에너지가 심장이 우리 몸의 중심에서 손발까지 가려면 가장 멀리 있잖아요. 네.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기까지 갈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아, 예. 그래서 피곤하고 손발 차고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소화가 안 되니까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에너지가 머리로 못 가니까 어지럽고요. 또 약간 소화장애가 있으면 두통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어지러울 경우에도 에너지의 문제일 수 당연하죠. 있군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에너지가 공급하는 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또 에너지가 균형이 깨어져 있거나 네. 균형이 깨어져도 아래위가 분리가 되면서 머리 쪽으로 에너지가 못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아까 예측 질환에도 있는데 이제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 이제 뭐 아주 몇 가지 제가 증상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 꽤 있죠. 늘 피곤해요. 그렇지만 말해도 심하게 아픈 데는 없어요. 병원에 검사해 보면 특별한 건 없어. 네. 예? 그리고 손발도 차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뭐 평소에 자꾸 어지럽기도 하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면 바로 식곤증으로 그냥 졸리고. 네. 그건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위에 운동을 통해서 빨리 이제 머리에서 이제 머리에 많은 사실은 혈액 에너지가 많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로 지원을 해줘요. 지원 사격을 해주고 빨리 해결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일종의 그 에너지 부족 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졸리우신 분들 특히 한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예. 또 좋은 해결 방법이 있겠군요. 네, 이제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격은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적극적이가 되겠습니까? 내성적이 되겠습니까? 내성적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내 에너지가 부족하면 내 보호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조용히 있어야 돼. 그리고 매사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중년 여성한테도 많고 젊은 우리 여성분들한테 많은데요. 이제 이거는 비만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어서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위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먹고 식습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가 이제 또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단백질이나 이런 걸 위에 부담이 돼요. 오히려. 아, 예. 네.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만드는 거고 내가 경제 시스템에 비유하면 내가 부동산의 원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탄수화물이 현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신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네. 그리고 탄수화물이 현금인데 이게 이제 과잉되면 지방이라는 적금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현금이 사실 제일 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적금을 쓰려도 은행이 찾아야 되고 네. 부동산은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위에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탄수화물을 찾는 거죠. 현찰만 쓰는. 현찰만 쓰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해지고, 아, 예,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팔다리가 가늘면서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니까 과일을 먹어도 그게 대사를 못 시키고 배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방이 쌓이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배가 자꾸 복부에 지방이 쌓인다 그러고 얼마 전에 종합 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고지혈증이라 그러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죠. 이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량이 더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더 딸리면서 이제 그 고지혈증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사실은 평생 먹는 약은 약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죠. 이제 그런 현상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팔다리가 좀 가늘어. 그러면서 엉덩이도 좀 마르고 그렇지만 배는 자꾸 나와.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구나. 네, 이건- 그러면 비슷한 한번 상담을 네. 해보시죠. 네, 예. 김정환 씨인데요. 네. 올해로 딱 65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60대 중반이 되니까 원래부터 몸이 잘 붓는 체질이었는데 네. 더 심해지네요. 예. 몸이 붓는 이유를 찾아보고 커피도 줄이고 해봤는데 잘 네. 낫질 않습니다. 예. 몸이 붓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바로 순환이. 뒤에 나올 텐데. 네. 그리고 왜 나이가 들면서 더 붓기가 심해지느냐? 나이가 들면 대사력이 떨어져요. 순환의 힘이 더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부족해지고. 네. 순환은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끊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커피는 아침 10시 이전에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붓기가 더 잘 빠집니다. 아, 오히려. 커피의 카페인이 오히려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 우리 김정환님 또 계속 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굉장히 명쾌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은 예. 예.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다 아시고 네. 이 네. 순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네. 조금 더 네. 강의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생성에 대해서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병이 주로 올 수 있느냐. 네. 제가 이제 한번 그냥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네. 뭐 치매, 파킨슨, 건망증, 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뇌세포의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네. 뇌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치매, 파킨슨, 건망증이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소에 음식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뭐 되는 대로 그냥 드시고 하시면서 치매 진단받고 치매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치매약을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매약이라든지 파킨슨은 뇌세포의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만 그게 도와준다고 해서 내 몸에 기본적으로 갈 에너지가 없는데 네.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너지를 그렇죠. 활성화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에너지가 왜 머리로 못 가는지를 네. 이제 그렇지만 가장 이제 뭐 순환이 안 돼도 머리로 못 갈 수가 있습니다만 생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가는 길이 근육인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뇌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예. 질환이?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근만성 소화질환은 뭐 당연한 거고요. 에너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만성 피로, 저혈압.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젊을 때는 혈압이 저혈압이다가요. 나중에 한 65, 60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저혈압이면서 이제 젊을 때는 저혈압이라도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저혈압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인체의 각 기관 조직에 먹여 살리는 그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혈압이 확 높아지는 거죠. 높아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높아지는군요. 몸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예, 저혈압이면서 나중에 고혈압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이 메니에르 뭐 또는 뭐 요즘 전정기관의 문제 뭐 이런 어지러움증도 많고요. 귀에 소리 나는 경우도 많고 많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귀, 우리가 청각신경이나 이런 쪽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시력도 마찬가지죠. 어지럽고 머리 아픈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이노이드라는 건 손발 끝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아까 그러니까 손발 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 에너지에 어떤 문제인지를 보는 게 필요하죠. 허리도 왜 아프냐?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근육량도 부족하고 배에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 허리가 우리 몸에 이 몸을 지탱하는 건 허리와 배심인데 배에 힘이 없으면 허리가 우리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실 딴 사람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자기는 같은 1시간 앉아 있어도 2시간 앉아 있는 만큼 허리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부에서 그걸 지지를 같이 못 해주니까. 예. 저도 생성의 문제가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부들이 어깨를 손상을 받았더라도 이게 에너지가 어깨 쪽으로 가주면서 치료 물질이 가서 그걸 하면 충분히 회복이 되는데 평소에 그 어깨까지 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깨만 그런 게 아니라 목 쪽도 뭉치게 되고 에너지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네. 이런 현상이 되면 만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성. 그 원인 중에 하나 생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그럼 거죠. 교수님 나중에 이 네. 생성이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렇죠. 잘 할 수 있나를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해줘야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생성의 생성만. 문제가 어떤 병이 올 수가 있고 그것만 어떤 알고, 걸 증상이 나타나고 순환의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지금 이제 순환 얘기할 텐데요. 이제 그걸 얘기를 좀 지금 하고 많은 분들께서 증세를 에너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속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답이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일단 키로 씨의 예. 문제부터 한번 상담 내용부터 들어보고 예, 말씀하시죠. 지금 설사소화불량 당연히 네. 이제 이거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될 네. 텐데, 이게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에너지 생성의 문제도 있고 순환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생성과 균형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네.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절반씩 50대 50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70대 30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가 뒤에 이제 쭉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70대 지금 30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죠.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예, 이제 그거를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 직접요? 겁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균형이 더 깨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증상이 몇 가지 증상을 보면 에너지 생성이 더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도 에너지의 어떤 그 균형에 지금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오는 생활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쭉 따라서 얘기 들어보시면 본인은 평소에 별 어려움 없이, 별 걱정 없이, 뭐 생각 없이 했던 생활이 이 불면증을 유발하고 에너지 균형을 깨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 네. 키로 씨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에너지 생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네, 그 다음에 순환에 이제 대한 에너지 순환이죠. 내용입니다. 순환이라는 건 에너지가 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체되어 순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우면 이거는 내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루 뭐 예를 들어가 밤을 늦게 잤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무거운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평상시대로 제가 계속 생활해왔는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어. 네. 얼굴도 붓고 한 30분 움직여야지만이 또 좀 생기를 찾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소에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점수로 대충 얘기를 드려보면 네. 건강한 사람이 에너지 순환 점수가 한 100점 정도 되는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면 한 80점 정도로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80점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아침에 오히려 저녁에 자면서 몸이 피로를 풀었기 때문에 개운합니다. 네. 근데 내 평소에 에너지 순환 점수가 한 70, 80 되는 사람은 네. 잠을 자면 50, 60으로 떨어져요. 50, 60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인 내 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순환이 좀 더 살아나면 이제 오히려 생기를 찾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움직여야지. 네. 그걸 이제 보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순환이 안 되면 자꾸 정체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좀 그한 표현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붓고 살이 되는 네, 사람. 네. 이게 뭐 에너지가 돌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다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 상담하셨던 키롯이라는 분도 잘 붓는다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순환에 순환에 문제가 있군요.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은 어떠냐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느려요. 느려요. 좀 느린 면이 있어요. 네. 모든 거는 그런 건 아닌데 좀 느린 성향이 네.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집이 센 성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욕심이 좀 내놓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몸에 쌓이는 네. 기가 끌어들이는 정체하는 저장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주로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들은 물만 부으면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정체가 되니까 비만이 어느 한 부위만 그런 게 전신적인 비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뭐 비만, 살이 많이 쪘다 이런 체질이 이제 전신 비만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아,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측되는 질환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비만이 오죠. 순환이 안 되면.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만이라는 건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대사성.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니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쌓이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건 뭐 기본적으로 오고요. 네. 또 심장 뭐 기름이 심장을 영양 공급해주는 우리 관상동맥 같은 데 끼게 되면 심장질환,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이 오고요. 네. 또 뇌혈관에 끼면 중풍 오고요. 또 비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네.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어떤 계단을 오르거나 해요. 숨이 차요. 자, 네. 예,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요통, 디스크 저건 뭐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이니까. 비만이니까. 네. 지방 한 덩어리 우리가 이제 여기도 우리가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네.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이게 한 덩어리 1kg짜리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움직임에 따라서는 5kg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 중력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이 한 5kg 오바됐다. 그러면 나 무릎, 허리, 발바닥에 25kg 살가마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 허리 아프면 협착증이다, 뭐 디스크다, 또는 뭐 무릎에 연골에 따랐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MRI 사진을 보여주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내 몸의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예요. 내 몸의 문제 때문에 허리가 못 견뎌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고, 네. 허리가 못 견디면서 협착이 되고, 연골이 딸게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도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우리 강물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탁해지잖아요. 그렇죠. 썩잖아요. 썩죠.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아.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 탁해져요. 그 탁한 혈액은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이 탁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공격합니다. 이 남이 적이 들어왔구나.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잘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다 순환에서 오는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어혈이라는 게 생기고요. 네. 사실 어혈이라는 게 혈액이 우리 면역의 핵심이잖아요. 네, 네. 면역 기능을 못하니까. 예.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암세포가 뭐 2,000개, 3,000개씩 매일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역이나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죠. 네. 그래서 암이 발병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순환이 안 되고 어혈이 생기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잡아먹지를 못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거고 그 굶어 죽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내 피를 맑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피를 맑게 할까? 이 생각만 해보면 모든 생활에 답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뭐 암의 지금 원인, 발병 원인 1위가 비만이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흡연이었는데 비만이 1위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 비만하면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피가 혈액에 에너지가 정체되면서 탁해지면 기능을 못 하고 면역 기능도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면역 기능을 못 하고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과거에 우리 의혈을 보고 암세포가 그 의혈을 먹고 자란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부분이 비만 환자인가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비만이 암 발병의 원인의 1위고요. 네네. 그렇죠. 많죠. 그렇지만은 꼭 비만에서만 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환을 생각해 보면 강물이 잘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샘물이 잘 솟아나야 되잖아요. 네. 샘물은 에너지 생성이잖아. 에너지 생성이 안 돼도 강물이 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균형이 깨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혈액이 걸쭉하게 돼요. 네. 예. 예, 기가 뜨고 이제 열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피가 걸쭉하게 되면 또 그게 순환이 안 되면서 또 의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얘기대로 암도 생성과 순환과 균형 다 암을 발병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암 발병 원인은 비만이고 비만이 가장 큰 적이다. 비만이 생각보다 뭐 외형적으로 좋지 않다보다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예, 여러 요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에너지만 잘 극이 되면 네. 왜냐면 에너지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만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생성이 안 되면 마르면서 배가 나오고 네. 또 순환이 안 되면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균형이 깨지면 어떤지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지금 리듬을 못한 거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저녁에 자야 되는 에너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연의 에너지가 아침에는 워밍업이 돼서 저녁에는 쿨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녁에 올라가는 거죠. 네. 잠을 잘 수가 없죠. 뇌가 각성이 되면서 잘 수가 없죠. 그리고 기가 위로 뻗치기 때문에 목 어깨가 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아니면 대부분 목 디스크가 오고 목 어깨 걸리는 사람은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세나 잠잘 때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위로 뻗쳤거나 잠을 깊이 못 자서 기가 위로 뻗쳐서 목 어깨가 경직이 되면서 이게 만성화되면서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임상 거의 70~80%일 거예요. 그냥 디스크가 단순히 뭐 어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의 문제라고. 그렇죠. 정말. 예, 뒷골이 늘 땡기고 경직이 돼 있고 네. 뭉쳐 있으면 이 사람은 디스크가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언제 와도 오죠. 예, 에너지 균형이 깨진 경우가 이제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70~80%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균형이 깨지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입도 마르죠. 네. 또 위로 기가 뜨게 되면 이제 우리 갱년기 우리 중년 여성분들 막 열이 오른다. 열이 나죠. 열난다. 열이 나고 아래는 어떻죠? 냉하고. 냉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균형이 깨지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아래는 냉해지고 위에는 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아래위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아까 내가 평소에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방이 많이 끼고 심장이나 이런 대사력이 떨어져서 순환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조절이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래위가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갱년기 현상도 그런. 당연하죠. 거군요. 갱년기는 이제 왜 뭐 조금 앞당겨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갱년기라는 건 뭐 호르몬이 마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수면이라 그랬잖아요. 네. 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르몬은 잠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잠에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예. 그때 밤에 나오는 거거든요. 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진짜 잠도 중요하고. 예. 참 새로운 그게 소식이네요. 아까 제가 50% 이상이라니까요. 네. 예. 그게 돼야지만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리듬이 맞춰지면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연의 에너지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예. 내 잠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네. 주셨던 용미초께서 네, 예. 젊었을 때는 누우면 잠에 들었는데 네, 나이 네. 들면서 잠드는 것이 힘들어서 네, 예. 2시간이나 예. 심할 때는 3시간이 네. 지나서 잠이 네. 들어서 네, 좋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오케이. 힘든다. 좋습니다. 하셨어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20%라고 그랬잖아요. 장부 기능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생활이 70%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20%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은 바뀌는 거거든요. 비록 부모로부터 에너지 생성하는 위기능이 약하게 타고났더라도요. 내가 거기에 맞게 섭생을 잘하고 근육이 늘고 어느 정도 몸이 바뀌면요. 위가 거기에 바뀌어 따라와요. 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유전적으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그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그 유방암 수술한 유전자가 아, 있다고. 네. 안젤리나 안젤리나 졸리. 졸리. 그러니까 우리 제한의학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게 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으로 발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암이 발병되는 환경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저기 얘기하면 에너지가 깨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유전자로 발현이 되는 거지. 네. 예,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힘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환경 생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아.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에너지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늦게 뭐 새벽에 아마 화장실도 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기가 위로 또 아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립선이나 이런 문제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예.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죠. 네. 지금 네. 이제 어쨌든 쭉쭉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균형이 깨지고 나름대로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데 제 시간에 잠을 못 자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 물이 마르게 되면 불이 뜨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균형이 깨진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게 아까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갱년기 네. 그리고 노년기 남성분들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사에 어떻게 되죠? 갱년기가 오면 매사에 느긋해져요. 예민해지고. 급해져요. 예민하죠. 그렇죠. 급하고. 기가 뜨니까 네. 뇌가 각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 나 안 이랬는데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 이게 지금 에너지 균형이 깨진 거예요. 네. 예, 스트레스를 받았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외향적이 되고 적극적이 돼요. 예, 막 이 표현 아. 예,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예, 내가 어떻게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기도 하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체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체형까지 바뀌려면 사실 에너지 균형이 많이 깨진 경우예요. 몸이 바뀐 정도면.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노년기에 보면 하체는 가늘고 상체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물이 마르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네.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팔다리는 굵어지고 팔은 굵어지고 상체는 어깨는 굵어지고 하체는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니까 말도 많아지고 감정 변화도 심하고 어린애가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몸의 에너지 변화거든요. 말도 많아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아, 정말 연관 관계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우리 인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체 비만의 패턴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되는 질환은 이제 남성 뭐 전립선, 여성의 자궁에 이런 생식기 질환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젊은 뭐 난임, 불임. 이게 이제 난임, 불임이 왜 이런 문제가 돼요? 저녁에 잠 늦게 자죠? 예. 그리고 또 컴퓨터 이 전자파가 몸의 호르몬 진액을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요즘 네. 뭐 아기를 놓고 싶어도 난임, 불임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이라는 건 호르몬 조절기거든요. 네.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 하니까 조절기가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 뭐 암이든 뭐 어쨌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네. 현대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소변 장애도 오죠. 또 열이 뜨게 되면 기가 뜨게 되면 머리카락이 모근이 마르잖아요. 네. 탈모가 막 심해지죠. 그리고 가늘어지고 부서지고. 예. 네. 왜냐면 모근이 말라버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눈도 건조해지죠. 네. 피부도 건조해지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류가 열이 위로 나면서 머리 아프고 귀에 소리 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과 질환, 불면, 공황장애, 우울증 굉장히 많죠. 네. 예, 이게 사실은 약으로서 눌릴 게 아니라 내 잠이 어떻고 내 몸이 이게 지금
지금 에너지 균형이 깨진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스트레스도 있습니다만은 잠이거든요. 내가 제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자는지,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기본 수면의 위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쭉 해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체 비만이면 위는 굵고 아래가 가늘면 허리, 무릎 당연히 아프죠. 발바닥 아프죠.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족저근막염 많잖아요. 네. 이게 가면 발바닥에 초음파 검사하고 발바닥에 지금 답을 찾으려는데 뭐 신발 깔창 갈아 끼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예. 이건 에너지를 끌어내려주고 잠 잘 자고 하면 이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몸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증상, 질환들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고 몸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 백쟁장현 씨입니다. 에너지 생성 순환이 정말 중요하군요. 72살인데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특히 피곤하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요. 근육도 많이 빠졌고 위가 아파 잘 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과 관절통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무엇보다 일단은 에너지 지금 근육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 지금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에너지 생성을 잘 되게 하려면 위가 아파서 지금 못 먹는데 위가 아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너지 균형도 깨졌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액이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오면서 위를 지금 위에 염증을 유발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쭉 들어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쭉 제가 얘기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분명히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네, 할까는 그래서 이제 한방 네. 치료는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요통이 허리 아프든 관절염. 우리 한방에도 관절염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에 쓰는 약, 무릎에 좋은 약, 네. 허리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양방은, 양약 같은 경우는 거의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아프면 거기에 대한 약만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디 아픈 부위에 대한 뭐 머리 아프면 두통약,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에 소리가 나면 이명에 도움이 되는 약, 무릎에 대한 약, 허리 이런 약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깨져 있으면 에너지를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원인은 증상은 다 틀리는데 원인은 딱 봤을 때 이 사람 문제가 에너지 생성이 문제가 생성이 안 돼서 머리에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프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허리에 힘을 못 줘서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에너지 생성되는 약을 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줘도 네. 다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방에는 동병이치 같은 병이라도 다르게 치료하고 네. 이병동치라는 말 병이 달라도 같이 치료하고 네. 왜냐하면 그 몸의 상태 에너지 상태가 그러면 그렇게 치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특히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생성되게 해주고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러면 네. 이제 손발 따뜻해지고 음식 먹고 소화도 되니까 에너지도 좀 생기고 좀 뭐 생활하는데 좀 뭐랄까 기분도 업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뭐 살도 빠지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뭐 네. 훨씬 이제 뭐 균형 같은 경우도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저녁에 잠도 수면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면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어깨도 풀어지고 허리에 오히려 힘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가 네. 내려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침이나 우리가 이제 약침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봉독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침을 가지고 에너지 전체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강점은 침은 아픈 데를 놔주는 게 제일 빨라요. 빠르기는. 네. 왜냐하면 그게 아프다는 거는 에너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침으로 뚫어주면 금방 시원해지는 거죠. 네. 예, 봉독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의 독으로 이제 화학적인 자극으로 이제 그걸 염증을 잡아주고 뚫어주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한방 치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굳이 그러면 양방하고 한방하고 치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한방은 몸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네. 양방은 장점은 뭐냐면 어떤 몸의 부위. 문제지만 그 부위에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태고 디스크가 있으면 얼마 있고 우선 또 급할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너무 압박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서 하나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사실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한약 쓰고 침 놓고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만은 사실은 생활로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생활.
한의학이라는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건 다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예, 아까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다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걸 잘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제가 어쨌든 그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안 치료 못할 병이 없다. 시간은 차이가 있겠죠. 오래 걸리느냐, 짧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몸에 맞게 생활 의학을 실천하면 모든 병은 저는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리미림이란 네, 분 예. 마지막으로 받아보겠는데 변비가 있는 것도 에너지 생성 순환과 관계가 있는 걸까?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충분히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오히려 에너지 균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류가 분리되면서 열이 나게 되면요, 또 오히려 조해지고요, 네. 대변이. 예, 딱딱해질 수도 있고, 또 아래는 냉해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장의 운동성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변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오늘 교수님께서 생성순환 균형에 대한 치료법을 다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이거는 안 되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해 주실 텐데 어떤 그렇죠. 내용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요거 하나 마무리 좀 짓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뭐고,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성격이고, 또 체형은 어떻고, 네. 또 나타나는 질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했지만은 일반인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걸 개발한 게 뭐냐면, 한 18가지 정도 항목을 쭉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또 순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균형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러면 맞게 너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운동은 어떤 걸 하고, 이제 이런 게 요즘 4차 산업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공개 버전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중인데,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제가 매월 한 번, 아시죠? 네. 예, 목요일 오전에 이제 그 신청자를 받아가지고요. 네. 신청자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닥이라는 그 에너지 진단하는 걸 보내드리면 네. 그걸 기록을 하면 저는 이제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몸의 상태는 이렇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픈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환자분들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단지 지금 화면상으로 얼굴만 보는데 나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이제 잘 잘 알고 네.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아마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걸 이제 문자도 보내주고 아마 할 겁니다. 신청하시라고. 많이 좀 신청하셔가지고, 메타버스 네, 통해서 예, 메타버스를 통해서 건강 상담을 하시면 비록 되겠네요. 부산에 계시지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저와 함께 네. 이제 상담도 받고 이런 이제 기회를 가지시면 네.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네. 랜선 건강교실 시간에 이제 계속해 주실 주제를 조금 주제 설명해 소개를 주시죠.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회에 더 걸쳐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음식은 어떻게 먹고, 네.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음식과 또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음식과 운동과 수면에 대해서 네. 이제 각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떻게 하라는 지금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네. 그 답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답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쭉 따라와서 보시면 네. 이제 충분히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해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몸에 배게 되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실천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몸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오늘 네. 안으로 답을 기대하셨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게 오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2주, 3주에 걸쳐서 또 상세하게 음식, 운동,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랜선 건강교실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좋은 해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죠. 어쨌든 이 1시간,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에너지 진단, 에너지 상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지금 궁금증이 너무 많으실 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하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나 오늘 경희의료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님 모시고 노비노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긴 시간 좀 네. 열심히 얘기를 해주셔서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